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고 계시는 자녀들의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지도법과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그 대처 방법에 대한 방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유아 시기의 자녀들은 스마트폰 기기를 언제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지금 사실은 세계적인 그 우려점이기도 하고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불과 1년 반 전에 미국의 소아의학 학회에서 그 가이드라인,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0세부터 그러니까 15개월, 만 15개월까지는 아예 영유아들이 이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전자기기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기가 아이들이 사실 뇌 발달이 굉장히 많이 다차원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스마트폰에 고정을 해서 본다든지 특히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별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각 발달에도 안 좋고 언어 발달에도 안 좋고 하여튼 인간관계 여러 가지에 좋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예 좋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5개월부터 만 24개월까지는 그때까지는 아이들이 또 불가피하게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혼자 놔두고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하에 그 부모님이 옆에 있는 그 상황에서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왜 멀리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예, 그런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만 2세부터 5세 사이에는 특별한 어떤 교육 목적으로 어떤 때 뭐 애들이 이제 색깔을 배울 때 있잖아요. 이거는 빨강, 이거는 노랑, 이거는 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캐릭터들이 나와서 재밌게 그런 것을 학습용으로 할 때 그때는 우리가 30분 정도로 우리가 제한을 해서 보여주되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을 보여줄지는 부모가 선별을 해서 정말 질이 높고 안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 이상 6살, 만 6세 이제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아이랑 뭐 1시간 정도 보호대 그러나 그랬을 때도 역시 아이들이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 되면은 아이들이 뭐 부모 몰래 막 하기도 하고 하는데 미리 이렇게 어린 단계부터 정말 부모와 함께 이런 전자기기를 얼만큼 이렇게 잘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잘 조율해 가면서 쓸 수 있는가 이런 훈련이 잘 된 아이라면 커서 이제 많이 다투는 일이 줄어들겠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영유아 시기의 자녀들의 뇌 발달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스마트폰 이용을 하면 어떤 영향이 있고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유아들도 스마트폰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밌으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거 없으면 막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그러거든요. 마치 정말 어른들이 금단현상 보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크게 3가지 해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서 사회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영유아기의 아이들은 아주 그 상호작용 서로 눈 맞추고 손뼉 맞추고 서로 피부 접촉하고 하면서 상호작용 속에서 그 자기 감정 조절, 감정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표현하고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가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 눈 맞춤도 잘 못하고 또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면서 나중에 이제 유치원 가고 학교 갈 때 사회생활에 참 어려움을 겪죠. 두 번째가 수면 방해인데요.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혹은 또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있잖아요. 그런 빛이 우리 수면에 굉장히 그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새벽에 동틀 때 나오는 빛 색깔과 비슷해가지고 밤인데도 이게 아침인 줄 알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게 자극이 많으니까 흥분 호르몬이 계속 강화가 된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수면 주기가 교란이 되고 잠을 충분히 못 자게 되면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우울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욱더 귀찮으면 또 거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결국은 잠을 잘 못 자면 또 키도 잘 못 크게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억력과 집중력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집중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스마트폰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끔 우리가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문제에 도전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그냥 답이 척척척척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뇌가 매우 게을러진다고 그래요. 굳이 기억을 하거나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잠시라도 재미가 없으면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사물 정보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 가면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도 많이 저하되고 학습 능력도 많이 저하되게 되겠죠. 요즘 자녀와 스마트 기기 이용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하고 갈등 없이 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고 정말 많은 가정에서 네. 많이 고생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갈등은 불가피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하되 그러나 그것을 이제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적정선에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로 가장 확실한 것은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것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뭐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냥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놓고 어른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집어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은 금방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생각에는 언제는 괜찮고 언제는 안 되고 언제는 뺏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확한 룰을 모르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은 되게 혼자 있고 지루하면 또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없을 때도 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정말 원수지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른의 기준이 아니라 대개는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는요. 아예 스마트폰 기기가 이렇게 주변에 있지 않으면 애들을 그렇게 통제하기가 오히려 쉽거든요. 얘네들은 자기가 가서 사거나 혹은 높은 데 있는 것을 꺼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딱 조성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하되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큰 아이들은 우리가 1시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1시간은 딴 거를 한다라는 어떤 명확한 규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 규칙은 또 쉽게 어길 수가 있거든요. 그 어길 때는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또 결과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아이들이 똑같이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개는 참다 못해서 부모님들에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이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혹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비난이나 경멸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뭐 욕설을 하거나 경멸을 하거나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거든요. 너 같은 애가 도대체 왜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속삭이는지 모르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이런 말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은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훨씬 낮게 만들고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나는 나쁜 애다라는 그런 내재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재화가 생기게 되면 더욱더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사춘기 자녀의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 기기 이용이 학교 성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박사님? 일단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만큼 학업에 집중을 못하거나 시간을 들이지 못하니까 학업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 학생들을 보면 되게 스트레스가 참 높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학업 스트레스도 있고 교우 관계, 또 외모, 혹은 그다음에 부모님의 어떤 뭐 불화라든지 이혼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그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몰입을 잘 하지 못하고 우울과 불안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비율이 일본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중독보다 5배가 더 많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그냥 높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어른들이 그 아이들에게 너무 입시 위주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 또 저녁 시간에 정말 가족이 같이 모여서 단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없지 않는가. 또 그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그 과도한 기대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학생들이 그 굉장히 몰입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 그런 스마트 기기라든지 그런 거 외에도 운동, 음악,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아니면 안반 그 타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아이들에게 굉장한 즐거움도 주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낮춰주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사이버 폭력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이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로서 그 가해자인 부모님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아이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일단 우리가 직접 맞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지만 사이버 폭력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그 사이버로 어떤 왕따 내지는 공격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럴 때 이제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를 보니까 실제로 신체적인 그런 그 폭력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거의 같은 부위가 작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매맞는 것만큼 굉장히 아이들에겐 고통스럽고 그 후유증도 길고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폭력은 또 그 한두 명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또 굉장히 오랫동안 빨리 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즉 소위 말하는 가해자로 이렇게 칭해졌을 때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충격도 받지만 대개는 그것을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아이를 먼저 혼내주고 야단치거든요. 근데 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보내게 됐는지 아이의 입장을 먼저 들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특히 남에게 해가 되는 해로운 행동은 하면 안 된다 하는 우리가 말하는 감정 코칭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되돌이켜 볼 수 있고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일 이제 우리 자녀가 그런 폭력을 받았다. 그것도 굉장히 부모님으로서 화도 날 수 있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도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일단은 아이가 그것을 부모님한테 직접 와서 말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일단 그렇게 해주고요.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엄마나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게 그래서 아이를 일단 지지를 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이의 기분이 어떤지 여러 가지 기분이 있을 거예요. 가장 큰 것이 아마 아이들 수치감 많이 느낍니다. 또 그 소외감, 아이들한테 이렇게 소외됐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우울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감정을 좀 섬세하게 잘 물어주고 들어주고 하고 난 다음에 일단 그렇게만 해도 가트맨 박사 연구에 의하면 자기가 많이 속상하고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잘 들어주기만 해도 감정이 많이 가라앉고 진정이 되게 된다고 그래요.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지 이런 걸 같이 논의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부모와 자녀지간이 더 신뢰가 돈독해지고 유대감 혹은 또 친밀감도 더 많이 생기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그 자녀의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이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또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요즘 부모님들이 아마 가장 부모 역할 중에서 힘든 것이 아이들과의 전쟁, 특히 스마트 기기라든지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걸 텐데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만화책을 보거나 또 텔레비전 많이 보거나 혹은 밤에 몰래 라디오 늦게까지 듣고 또 심지어는 영화관 갔던 그런 기억도 좀 나실 거예요. 네, 그래도 이 스마트 기기에 애들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첫째는 일단 부모님부터 제대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그런 그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사 때 그냥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운전하면서도 막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딱 한정된 시간 안에 특히 식사 때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예, 세상이 뭐 그것 때문에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지켜주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도피를 하느라고 하니까 환경 조성에서 일단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은 심심하면 또 그 놀거리를 찾으니까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많은 흥미거리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그러면 되게 부모님들이 또 어디다 외주 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뭐 어디 학원을 보내냐, 뭐 뭐를 보내냐 이러는데 저는 생활 속에서 정말 다양하게 아이들하고 재밌는 걸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같이 음식을 만들거나, 그죠? 아니면은 또 같이 뭐라 그러나요? 운동을 같이 아주 간단한 거라도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거 같이 친다든지 이런 그 방학 때나 이럴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해 보는 거, 특히 아주 고급 여행이 아니라 캠핑 같이 정말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여행 같이 하고 봉사활동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아이들과 얼마든지 재밌게 그리고 생활에 진짜 재밌는 그런 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